자, 문서에 관한 죄 30번부터 진도 올라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을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했을 때 부실기재죄가 됩니까? 등기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든 매매든 간에 상속이든 간에 이전 등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전 등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증여든 밑에 해설 나와 있던 그 원인이 매매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 해설 가보시게 되면 니은번에 나와 있죠. 부실기재죄에서 불실의 기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허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당사자 허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기재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자, 디귿번 가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시고 끝에 가면 공정증서죠.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이 공정증서는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 상업등기부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동그라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31번입니다. 자,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미인번 가보시게 되면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이 공증문서 객체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사서증서는 사문서죠. 그래서 그건 안 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되지를 않고 각종 대장 안 됩니다. 시민증, 주민등록증이죠.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이라 시민증이라 불렀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겠네요. 자,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쭉 보시면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은 불실기재죄가 되죠. 안 된다 틀렸고. 자, 처음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도 불실기재죄가 되죠. 그건 맞네요. 자, 각종 대장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통모하였다. 그 다음 취득의사 없이 단지 채권 추심이라든지 강제 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불실기재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2개니까 4번 되겠네요. 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임서를 작성하였다 그랬습니다. 불실기재죄 맞죠? 자, 그 다음 2번 가보시게 되면 취소 전이라 그랬네요. 자, 취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재가 되었다면 불실기재가 되지를 않죠.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각종 조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4번을 가보시게 되면 존재하지 아니하다. 이걸 다른 말로 부존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효사유. 이것은 불실기재죄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 등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법정상속분에 따른 그랬어요. 이것은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죠. 자, 실제로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를 하였다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실기재죄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사후에 뭐뭇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항상 고의라든지 무엇인가 항상 고의 당시라든지 불실기재죄가 되는 것 자체는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행위 당시 즉 범죄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사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각종 대장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35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렇죠? 중복되는 것은 자꾸 지우시고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네요. 근데 그것이 실질성으로 기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 사유인데요.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것에 따라서 협의상 이혼 사실이 기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기재가 되었다는 말은 뭐다? 취소권 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다? 여전히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매매가 나왔네요. 자, 가장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킬 의사가 있었다 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죠. 소유권이 넘어갔다니까요. 그 원인이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그건 불문하고 등기가 넘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작성하였다면 역시 불실기재가 되지 않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을 보시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된다. 취소권 행사 전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것이 유효한 거죠. 유효한 의사표시가 된다 보니까 불실기재라고 볼 수가 없네요. 틀렸습니다. 자,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렇죠? 공문서 변조죄, 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는 자, 공문서는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여야만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공문서가 되는 것인데 그 주체가 공무원, 공무소가 아닌 경우 뭐뭇을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계약에 의해서 일부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무원, 공무소가 될 수가 없다. 이걸 공무소가 된다 그러면 유치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배우죠. 자, 2번을 가보시면 이거 전 시간 했어요. 등본은 공문서가 되고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는 사문서가 되고 사문서를 떼었다 붙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볼 수가 없죠. 공문서라고 마지막에 행사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식당의 주식,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과장 결제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네요. 자긴 과장이 아닌데 그쵸? 자격을 자칭했죠? 자격 모용 죄가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 X하시고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일반인이 보았을 때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자격모형 작성죄에 있어서 타인 속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업난 단체, 독립된 사회적 지위나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면 여기도 된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이죠? 무슨 부동산이라는 이 상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죠?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부실기재죄가 되는 것을 골라라. 자, 위장결혼은 무효사유죠? 그렇죠? 동그라미가 되네요. 자,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을 격려하게 했다고 했을 때 이때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은 고의가 없습니다.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등기 원인을 명시적 대신에 매매라고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등기 원인은 뭐라 적어도 상관없어요. 불실기재 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매매 그쵸? 또 마찬가지죠. 또 매매를 가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등기 원인을 이렇게 적었다 할지라도 불실기재가 되지 않고요.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해임하였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실기재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38번입니다. 다음 중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앞에서 풀었죠? 이건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자, 공증인에게 허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채권 양도라는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밑에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나와있죠? 실제로 채권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고요. 하였고 결국 그에 맞춰서 공정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이것을 축약한 것이 지문 니은이죠. 자,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는 목적에는 무효사유거든요. 무효사유. 이 때문에 이것이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고 했을 때는 역시 무효사유니까 불실기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동그라미죠.
돼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x죠. 잠깐만요. 이건 맞잖아요. 그쵸? 이건 죄가 되는 거에 맞잖아요. 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기억력은 안 되지만. 자, 매매를 가장 매수하였다. 등기 원인은 달리적으로 상관없다니까요. 등기 원인은. 그래서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그걸 매매로 가정했든 증여로 가정했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죠. 답이 3번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객체에서 탈락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도 각종 대장이죠. 3번의 각종 조서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요. 자, 어리 1번도 토지 대장이죠. 대장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네요. 자, 미인범. 원래 자기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후에 등기 소유 제출하여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대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뭐지? 이것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부동산 등기부에 종종 대표자라고 허위 기재해 있다고 했을 때 불실기재가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등재한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맞죠? 자, 다음 40번입니다.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위장 결혼은 무효사유잖아요. 무효사유가 등기된 것은 불실기재가 된다. 맞습니다. 예고 등기는 아무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확정 판결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진실에 반해서 기재했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될 수가 있죠. 안 된다. 틀렸고. 자,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할지라도 실체 권리적 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맞죠? 여기까지는. 다음, 자,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이건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등기 격려 후에 동의나 추인 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되죠.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죄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라니까요. 자, 요 2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당시를 놓고 판단한다. 격려 당시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라고 하면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설령 나중에 사후에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고요. 41번입니다. 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각종 대장은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공증사무 취급이 인간의 합동법률 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문서, 이건 객체가 될 수가 있죠.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증 안 되죠. 법원 청탁 안 된다 그랬죠. 전부 다 안 됩니다. 이거 앞에서 했죠. 또 밑에서 했잖아요. 원래 자기 소유이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각종 조서는 객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죄가 되는 건 몇 개지? 한 개밖에 없네요. 동그라미 1번. 자, 42번입니다. 자, 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카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즉 카페 직위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했을 때 죄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새마을금고 직원도 이건 새마을금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랬죠? 기본 강의 할 때 했잖아요. 자, 최초 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허위 기재가 된 바가 없죠? 죄가 안 되죠? 자, 경찰관이라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입력을 했죠? 이거 뭐죠? 무형위조죠? 무형위조. 이것도 위작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기본 강의 때 했어요. 여기 위작이란 말 속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유형위죠, 무형위죠, 전부 다 된다. 그런 내용이죠. 경찰관이라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사실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위적이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했다고 했을 때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행사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위조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었어요? 내가 주면 이놈은 반드시 유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줍니다. 그렇죠? 그랬다고 하면 이 자체로 행사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유가증권 중 두 푸는데 공모가 이루어졌대요. 공모. 그리고 공범에게 줬다는 거예요. 공모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가 될 수 없죠. 아직까지 범인들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선박의 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서를 함께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권한 본래 용도죠. 본래 용도. 본래 용도 내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두 개죠. 자, 44번입니다. 갑의 주체가 됐는데 이거 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위조했으면 일단 위조죄 하나. 그 다음에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팩스로 보냈다는 거죠. 행사죄가 되는 거 2차적 행사죄. 위조죄 하나, 행사죄 하나 경합범위 됩니다. 단번 3번. 45번입니다.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타인의 주민증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했다. 용도 내로 쓴 거 맞죠? 운전면허증을 마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했다. 용도 내로 쓴 거 맞죠? 아, 이거잖아요. 제가 이거 안 적어도 알잖아요. 이거 또 적어야 돼? 용도 내, 용도 외.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없는 자. 이것만 제가 되고 이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1번, 2번 지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거를 쓴 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내를 쓴 거잖아요. 그쵸? 전부 다 부정행사가 될 수 있는 판례들입니다. 자, 3번을 가보시게 되면 을선박의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쓴 거예요. 내로. 이건 죄가 안 된다고요. 죄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안 돼요. 답이 3번이에요. 자,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 절취한 자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 카드를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용도 내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 여기니까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만 죄가 안 되고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자, 46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신분 확인을 위해서 경찰관에게 의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용도 내로 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 맞죠? 자, 시청 공무원이 컴퓨터에다가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위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가 되죠? 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은 뭘 못한다 그랬어요? 위조를 못하고 변조를 못하고 작용모형을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조죄가 된다, 위조죄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건축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군수 결재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서를 냈잖아요. 그럼 뭐지? 허위 작성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뭐 내부적 징계는 변론으로 할지라도 건축 담당자가 건축 허가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건축 허가서를 내준 게 죄가 됩니까? 이게 허위 공무 작성죄입니까? 아닌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기본서 강의 때 다 했었어요. 타인의 주민증을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쓴 거죠. 용도 외. 용도 외는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용도 내로 적은 거죠. 죄가 됩니다. 등본은 객체 자체가 안 돼요. 객체자에서 탈락. 그리고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작성한 것은 용도 내로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쓴 것이니까 죄가 안 되죠.
그쵸? 지금 죄가 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습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합니다.